최근 연방 대법원이 우편투표 유효 시기와 관련해서 계속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연방 항소법원은 미네소타주에서는 반드시 선거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만 개표 대상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네소타주는 강력 반발하면서도 더 이상 법적 분쟁을 벌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어떻게 하면 무효표를 최소화할 수 있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에서 유세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걱정은 바로 이 유권자 사기라면서 여론조사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우편투표 유효 기간과 관련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미네소타주에서 우편투표 관련해서 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보도해드리면서도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네. 어제 또 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인데요. 미네소타 우편투표 유효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11월 3일 그러니까 선거 당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네소타 현지 시간으로 투표가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8시가 되면 종료가 되는데 그 8시까지 도착해야 된다. 시간까지 아주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표 정상적인 선거일 투표가 8시에 끝나기 때문에 우편 투표용지도 그 시간까지 도착하는 것까지만 카운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당초에 미네소타는 선거일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3일 이후에 7일 일주일까지 그때부터 일주일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미네소타 주법이었습니다. 근데 보수 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방 법원에서는 이 보수 단체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에 불복해서 이제 항소하자 그 제8순회 연방 항소법원이 우편 투표 시기를 늘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또 어제 판결은 공화당에 유리한, 민주당에 불리한 그런 판결이 됐는데요. 다만 그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판결을 통해서 11월 3일 저녁 8시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무효표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다만 분리해라. segregation. 분리해서 11월 3일 8시 저녁 8시 이후에 도착하는 그 우편 투표들이 개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뭐 미네소타주는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저녁 8시 이후 선거 당일 저녁 8시 이후 도착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제 무효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상 무효표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카운트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수많은 이제 미네소타 주민들 우편 투표하는 투표 중에 11월 3일 8시를 넘기는 경우에는 다 지금 카운트가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무효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카운트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미네소타주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네소타 선거사무국, 주 선거사무국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그 스티브 사이먼 주 총무처 장관입니다. 이 선거 관련한 주무부서 장관인데 이 주 총무처 장관이 그러니까 어제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서 미네소타 선거에 엄청난 악영향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일 이후 7일까지, 그러니까 선거일부터 일주일까지 그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고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에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네소타에서는 8월 달에 예비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 8월 11일 날 예비 선거가 열렸는데 그때 확립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할 때 초당적으로 바이파티전십으로 해서 초당적으로 이루어졌고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선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된 거였는데 지금 11월 선거 그 이후로 지금 3개월 정도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왜 선거 닥치니까 이런 소송이 제기됐고 또 그걸
연방 항소법원이 덜컥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미네소타주 총무처 장관의 입장입니다. 사실 이건 또 미네소타 총무처 장관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이거는 또 막판에 와서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일부 보수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합의된 사항을 지금 뒤집은 거기 때문에 이 주 총무처 장관, 미네소타 총무처 장관이 아주 강력히 지금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뭐 당연히 미네소타 주 입장에서는 뭔가 이번 우편 투표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미네소타 주민들은 11월 3일이 선거일이지만 우편 투표할 경우에는 7일이 더 추가되니까 11월 10일까지만 도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체국 소인은 11월 3일 전까지 찍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유 있게 투표하는, 어쩌면 월요일쯤에 투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 총무처는 연방항소법원을 지금 비난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비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 내려진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대법원까지 가져가자니 이제 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소송을 더 할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미네소타주 총무처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나흘 남았는데 나흘 동안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편 투표를 발송한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발송하지 않은 사람들, 발송은 안 했지만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미네소타 유권자들에게는 우편 투표를 하더라도 우체국에 붙이지 말고 드랍박스에 넣어서 그렇죠. 해라. 왜냐하면 드랍박스는 바로 그날 수거해 가기 때문에 드랍박스에 넣을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굳이 우편 투표하기보다 사전 투표. 사전 투표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확실하게 카운트 되니까,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그렇죠. 투표소에서 하는 거니까 사전 투표할 것을 당부했고요. 그리고 또 11월 3일 화요일 날 당일날 하는 것도, 당일날 하는 것도 그렇죠. 가능하니까 굳이 뭐 어차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우편 투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거 당일에 속편히 투표소에서 투표하십시오. 이런 지금 당부를 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도 우편 투표 발송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아마 미네소타가 홍보할 것 같은데, 뭐 이게 사실 미네소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뭐 연방대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제각각이어서, 왜냐하면 또 제기되는 소송 내용 자체가 또 제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지금 여기 미네소타는 일주일이지만 뭐 펜실베니아는 3일이었고요. 뭐 위스콘신은 10일이었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판결 나오는 게 다 달라서 굉장히 지금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운 입장인데, 뭔가 좀 하나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미국도 말이에요. 선거법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틀 전이죠. 이 애리조나주를 찾아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좀 나타냈는데요. 애리조나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피닉스 구디어 에어포트에서 야외 유세했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또 인파들이 몰려서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 유세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다는 그런 그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모두 페이크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자 수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또 부라는 것은 이제 언론사들에 대한 부죠. 부를 보냈다고 그래요. 야유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 애리조나는 아시다시피 선벨트 중에 하나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와 더불어서 선벨트에 들어가는, 또 서부에서는 가장 핵심 경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주들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에 가서 아주 큰 소리 빵빵 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자기는 걱정하지 않고 유일하게 걱정하는 부분이 보터 프로드, 그러니까 유권자 사기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사기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 식의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강한 자신감 넘치는 발언으로 지지자들에게 어떤 그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지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터 프로드 뭐 이런 발언을 하자
굉장한 야유를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네. 공감하고 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잘 새겨들으면 단순히 뭐 랠리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좀 긍정적인 좀 큰 소리 치는 발언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선거에서 지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네. 시사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부분이 보터 프라우드. 그러면 자기가 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사기를 쳐서 투표를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식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서 자기가 이기면 당연히 승리인 거고 지면은 사기다. 이렇게 좀 주장하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네. MBC 뉴스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피닉스 구디어 에어포트 유세 현장에 나왔던 지지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올해 54살의 테미 바일러 씨. 이분은 그 웨들 지역, 애리조나 웨들 지역에서 비즈니스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진다면 그건 완전히 보터 프라우드일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완전히 공감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그 트럼프 대통령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로 유세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숫자 열기 등을 비교하면 조 바이든 후보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그 유세 현장의 열기를 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진다면 이것은 이제 사기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그 애리조나 글랜데일에 거주하는 62살의 짐바워 씨는 조 바이든 후보 지지자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보면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결과를 바꿔버리지는 않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또 민주당 지지자는 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에서 자신이 패하더라도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승복하겠다고. 근데 그 발언을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후보들은 승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그 민주당 지지자 짐바워 씨는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자신은 인정할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자신은 부인과 함께 짐 싸서 이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참 이 현장에 지금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분열 양상이 심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네.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MBC 뉴스가 전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고 안 하고는 지금으로서는 추측일 뿐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시민들의 미국 사회의 분열 양상이 너무나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이긴 쪽은 기분이 좋겠지만 진 쪽이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점에 걱정이 많다는 그런 좀 보도를 하고 저도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지금 거의 10번째 이 네. 투표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치유가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선거 운동 때 걱정이에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네. 끝나면 이긴 네. 쪽은 또 진 쪽을 위로해주고 그렇죠, 진 쪽은 그렇죠. 이긴 쪽을 축하해주고 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되는 게 미국의 전통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선거가 끝나도 계속 갈려가지고 싸울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죠. 네. 기대를 해봐야죠. 그렇게 될 줄 기대해 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